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허정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는 정할 수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지는 개인이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힘껏 노력하고 계시는 창원시의원 김종대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깥 날씨가 많이 추울 텐데 예. 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전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고를 갖고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내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용기 내시고 열심히 생활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 의원님 인생 살아오신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그런 좀 폭넓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조심스럽네요. 네. 지난 이야기 조금 듣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의원직을 가지신 지가 벌써 오래되셨죠? 옛날 그렇죠. 마산시보 때. 예. 이번 몇 선입니까? 지금 4선입니다. 4선. 중간에 네. 한번 쉬셨죠? 예. 91년도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했습니까? 예, 91년도에 네. 해서 시의원 3선 하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이 좀 폭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예. 시장으로 출마를 한번 했다가 그랬었죠. 마산시장. 예, 낙마를 하고 8년 동안 외부 공기업 이런 쪽에 활동을 좀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서 마산을 대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 이제 통합 창원시 의회에 출마해서 사선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좀 쉬셨지만 늘 좀 공적인 시각에서 우리 지역 사회를 바라보셨다.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의원직을 가지시기 전에는 지역 사회에서 YMCA 등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청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적 상황들이 독재나 그리고 또 굉장히 개발이 위주로 되는 그런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관심을 가지기 위한 생각으로 YMCA에 들어가서 활동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국 단위에서 청년들을 대표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YMCA 전국연맹 회장도 지나고 또 마산 YMCA 이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가 필요한 일들에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럼 청년 시절부터 마산에 사셨다면 최근에 통과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979년에도 마산에 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53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제가 서성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생활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3.15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정확하게 못하지만 11.8 부마민주항쟁에서는 YMCA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행태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직접 목격도 하고 직접 참여도 이제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때 있었던 얘기 한 토막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잠시 시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암울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YMCA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시위 현장에 있었기도 했고 했는데 제가 남성동 파출소에 이제 한번 끌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련자들 보상도 좀
하고 네. 또 국가적으로 이걸 챙겨주게 돼서 뭐 다행이다 생각이 되긴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법에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나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네. 역사 의식을 바로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현재의 행정이나 정치 행태가 그런 것에 동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보여져서 네.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공익을 위한 그런 일들을 쭉 해오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지역 신문을 보니까 그 정신대 할머니를 네. 기념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이렇게 맡으시고 또 거기에 기금을 내는 경남약사회가 이제 그 기금을 예. 거기 이제 내는 기념 예.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그 일에 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힘없는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네. 이렇게 그 성노예적인 입장으로 네. 살게 된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아마 수십만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커밍아웃 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237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안 밝혀지신 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많죠. 예, 예. 자기 삶을 그렇게 드러내놓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134분 되시는 분이 네. 경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5분이 이제 창원시에 살고 계시고 예. 생존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아픔과 명예를 회복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 일본이 지금 이제 역사 의식에서 굉장히 왜곡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예. 조형물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자. 아주 뜻깊은 일이네요. 예, 그런 네.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경남에 커밍아웃 하신 분이 134분 되시기 때문에 네. 13,400명 정도의 분들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네. 한 1억 정도 학생들은 3,000원부터 일반인 10,000원까지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2월 달까지 이 제막을 해서 3월 8일 날 여성의 날에 제막식을 가질 예상이었었는데 네. 지금 모금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할 건지 하는 예. 문제와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어떤 행태로 추모할 건지 네. 단순하게 추모 비를 세울 건지 아니면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돈도 기금도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오는 8월 15일까지 8월 15일 예 전후로 해서 우리가 네. 기념비를 만들어서 제막식을 가지자. 예. 오늘 참고로 그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비가 제막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통영에서 만들어졌듯이 네.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좀 가져서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네. 또 여성들의 인권과 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좀 같이 해줬으면 예.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에 예, 제가 상임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안에 그 소위원회가 있는데 네. 일본군 위안부 추모 조형물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네. 거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의 이제 중심에 깊숙이 들어가 계신데 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우리 전 국민들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교과서 문제 거기에 보면은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교학사 교과서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과서의 문제점 중에서 이 바로 위안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위안부 문제의 그 쟁점은
어린 소녀들이 그 일본군 부대를 찾아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그 당사자가 그 교재를 쓰는 경북의 무슨 청송고등학교인가 거기 직접 찾아가서 교장을 만나고 내가 이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일본군 부대를 찾아갔단 말이냐 이게 옳은 교과서냐 하는 그런 이제 항의를 하고 결국 그 학교도 교재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이 또 추모비 건립 그 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으신 분으로 다른 국민들과 남다른 좀 심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저는 그분들이 참 어리석은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해서 아마 수십만 건의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사례 중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한두 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그런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미래를 담보하고 미래를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얘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테고 또 어제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미국 하원에서 예, 그 2007년도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하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일 날 제 국무장관을 통해서 일본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기 위한 그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인류 전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올바르지 않은 역사에 대한 평가를 인류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자 한두 번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교과서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자기의 친척들이나 이런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역사를 가리키려고 생각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